안녕하세요. 불인이들을 위한 질답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또 여러 개 쌓였습니다.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고, 예. 아유 반갑죠. 우리 예, 질문 예. 들어오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대형 3구역 입주 예정인 조합원입니다. 나중에 입주할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듣기로는 조분가 가령 3억이 아닌 7, 8억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올 거라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이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유유 만약 맞다면 왜 그렇게 하나요? 예, 이렇게 삐아기님이 질문 주셨거든요. 뭐 이 대출 나오는 게 네. 이제 입주할 때 보통 이제 집단 대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집단 대출을 이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네. 분양가가 아니고 네. 그 시세를 산정해가지고 네네. 그 시세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네네. 그게 조분가가 뭐 3억인데 네네. 왜 요만큼 안 나오고 더 많이 나오냐. 그렇죠. 이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는데 네. 이 일반 분양자들은 조분가랑 금액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네네. 대출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분들은 분양가 네. 자체가 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오. 분양가 자체가 이제 7, 8억이기 7, 때문에 8억 가죠. 이 잔금이 뭐 7억 중반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정도 시세에 맞게 네네. 대출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지금은 뭐 피가 그렇게 많이는 안 붙었는데 만약에 이제 대형 3구역이 또 상승장이 와가지고 오.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버렸다. 많이 붙었다. 예, 그래서 뭐 이 7, 8억이 아니고 네네. 뭐 10억 이상 84 타입 기준으로 10억 이상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 10억 이상의 시세에 맞게 또 대출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예. 원분양자들은 상관없는데 예. 이 시세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들어왔어. 오. 예, 그 사람들은 그만큼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예. 그렇게 대출이 진행됩니다. 예. 아, 그럼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조분가가 이제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 조분가만큼만 대출하고 싶다. 예. 아마 3, 4억이 필요하다. 예. 그럼 3, 4억만 집단 대출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만 받으면 되는데 네네. 보통 재개발을 투자를 해서 네. 특히 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네네. 조분가 자체가 3억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중반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어. 지금은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 네. 이 말이 뭐냐? 그 대형 3구역 조합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 이야, 축하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형 3구역 조합원들은 한번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다른 것도 잔금 치고 네. 남는 거는 또 다른 것도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최대한 대출 땡겨가지고 사자, 다른 거 사자, 다른 거 투자하자 그러는데 네. 대출 이자가 세기 때문에 네네. 요즘 또 대출 이자가 그래도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난 조금만 받으련다. 아. 조금만 받겠다 해서 조금만 받았어. 네. 근데 이게 신중해야 될 게 예. 입주 기간에 집단 대출을 해주는데 네.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아. 이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아. 아파트는 바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 보존 등기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네. 한 1년, 심한 경우에는 뭐 1년 이상도 등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고민 잘 해보셔라. 아, 집단 대출이 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 못 받으니까. 예, 이 대출 기간이 끝나면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좀 보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높아지면 뚜껑 같은 매물은 피 포함하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고강평 시대인데 적당한 물건보다 큰 물건이 나을 테고요. 조합원 평수 신청할 때도 큰 물건이 낫고 라고 하셨어요. 예, 요거는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말이 네네. 단평이 높냐, 단평이 낮냐, 예. 뭐 피가 많냐, 피가 작냐, 뭐 이 물건 덩치가 크냐, 덩치가 작냐, 네. 이런 게 구역마다 다르고 단계마다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한 게 뭐 이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왜 그러냐? 예. 이분이 조합원 평수 신청할 때 간편 큰 게 낫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평수는 큰 게 신청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40평 이상 그게
조합원으로 확정돼 있는데 네, 예. 간평이 작아. 뚜껑이야. 간평이 1,몇백만 원밖에 안 돼. 그런 매물도 있거든요. 야. 그런데 조합원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전에 네. 내가 물건을 산다. 네. 그때 간평 낮은 거를 사면 아무래도 좋은 평수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큰 평수를 원한다. 네네. 내가 이 조합에 실거주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식구가 많아서 조금 큰 평수를 원한다 했을 때는 간평 큰 걸 사야 돼. 예, 간평 많은 거를 사야 돼. 그래야 큰 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간평이 예. 간평 금액이 높은 거를 사야지 네. 자기 원하는 평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 나는 여기에 예. 실거주 안 하고 나 그냥 투자다. 치고 빠지려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인수가 싼 거. 그냥 싼 거. 작은 거. 그것만. 대신에 입주권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고. 입주권은 당연히 받는 건데 예. 대신 간평이 작으면 자기 원하는 평수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난 평수 상관없다. 그냥 난 이 구역에 투자만 하고 싶다 하면은 간평 작은 거를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이 간평이 크냐 작냐 뭐 그런 게 수요자들도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냐 네. 그래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구역별로 다르고 또 어떤 구역에는 비례율이 낮을 수도 있고 예, 또 비례율도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떤 구역은 플러스 네. 비례율, 네. 어떤 구역은 또 마이너스 비례율 막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네요. 예. 요건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경비구역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을 원합니다. 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청산을 원하시는 거네요. 예, 보통 이제 청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왜 청산을 원하냐? 네. 이 좁은가가 비싸거든요. 좁은가가 비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좁은가가 네네. 뭐 84 타입이 예. 현재 뭐 좁은가가 뭐 5억이다 6억이다 네. 6억이나 칩시다 네. 6억인데 네. 내 간평이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비례율 100%라고 보면 네네. 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5억 원을 내가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 그냥 청산하고 그냥 싶다. 청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현금 청산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자, 주의할 게 뭐가 있냐. 예. 이 간평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간평액으로 네.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간평액이 예. 마음에 안 든다. 예. 작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평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계속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러면 지토위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제소를 하면 예. 다시 또 간평금액 날라와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러면 중토위가 있거든요. 중토위. 예. 중앙토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그 다음에 중앙.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1심, 뭐 2심, 뭐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올라가면 네. 또 바뀌거든요. 또 간평금액이 보통 다 올라갑니다. 한번 제소하면 또 조금 오르고 또 조금 오르고 올라가는데 예. 중토위 금액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문제입니까? 그럼 행정소송 들어가야죠. 또 행정소송을 또 행정소송을 또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네네.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네네. 내 이 금액 받고 죽어도 못 나가겠다. 예. 내 버티겠다.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다. 지주택이 아니고 재개발 구역이다 하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을 하실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네네. 지금은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네. 돈이 부족해서 내 저거 추가 분담금 못 내겠다 해서 현금 청산을 하는데 네네. 조합은 분양 신청할 시기랑 막상 아파트 지어질 시기랑 또 갭이 또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예. 뭐 보통 예. 장이 웬만큼만 좋아도 네네. 이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네네. 프리미엄이 뭐 1억, 2억, 3억 뭐 어떤 구역은 심지어는 뭐 10억 가까이도 붙어버리는 구역들이 있어요. 예. 프리미엄이 그래 붙어버려. 현금 청산 그 신청,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는 현금 청산을 받겠다 하는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하는 거랑 또 갭이 또 3, 4년 또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이주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상 이주하려고 보니까
조합원 신청했던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막 3억, 4억씩 붙어 있어. 팔 때 그럼 3, 4억 벌고 팔 수 있는 근데 거야. 그 사람들은 예. 나갈 때 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리미엄 3, 4억 받고 예. 간편 금액 받고 예, 예. 그래 나가는 거지. 팔면 되네. 팔면 되지. 예. 근데 나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예, 예. 현금 청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합원이 아니니까 예. 피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간평가 그대로만 받고 간평가만 받고 네. 조합에서 뭐 이사비나 예. 이주비 조금 챙겨주거든요. 네. 그 정도밖에 못 받아. 그럼 속쓰리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신청할 때 네. 신중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 예. 내가 이거를 네네. 지금은 당장 돈이 없어도 사업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네네. 프리미엄이 꼭 붙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프리미엄 받고 나가도 된다. 예. 어차피 굳이 집이 완전 부서지기 전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입주할 때까지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살다가 그 전에 프리미엄 받고 네네. 팔아도 된다. 아. 그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항상 예. 얘기하는 게 네. 프리미엄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보통 예. 뭐 지금 한다 그러면 뭐 3년 4년 뒤인데 네. 그 사이에 네네. 프리미엄이 얼마라도 예. 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야. 그래서 그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예.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이원이 되면 하는 일과 대이원이 책임질 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지는 일도 있나요? 자, 대이원이? 네. 대의원이 네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네네. 이 대의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이 왜 두냐? 네네. 보통 이제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네. 주민들 의견을 그 조합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네네. 모든 안건을 네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이 매달 총회해야 돼. 그럼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예. 하기 때문에 총회를 계속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도정법으로 예.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라. 10분의 1 정도 인원으로 예. 대의원회를 두라. 그래서 웬만한 안건 같은 경우는 대의원에서 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뭐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그거 말고 또 대표하는 조합장, 감사이사, 대의원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대의원에서 예.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자, 책임질 일이 뭐가 있냐? 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예,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올렸다. 네네. 그러면 대의원회를 보통 거치고 대의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총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 조합은 대다수가 네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 네. 찬성을 하는데 예. 대의원에서 예. 몇몇 분들이 분탕질을 해서 선동을 해서 그 의견을 반대를 해버려. 그럼 대의원에서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안건 자체가 총회로 못 넘어갑니다.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예. 그런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뭐 법적인 책임이나 네. 뭐 금전적인 책임, 예.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없을지언정 예. 그 조합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의원에 보통 비대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조합장을 반대하거나 네. 이 조합 자체를 반대하는 비대위가 대의원에 대거 침투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럼- 모든 안건을 다 태클 거니까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구나. 예. 예. 궁금했던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 이후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재개발 물건 매도 시기나 매도 시 양도세 주의해야 할 점 등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저희가 매수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던 건데 요 팁스에서 예. 매수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매도도 좀 궁금하다. 예. 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은 이제 매도 시기나 재개발 물건 매도 시기. 매도 시기는 네네.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어떤 분들은 자 실거주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분들은 사실 상관없어. 네. 그분들은 빼고 네. 나머지 이제 투자로 내가 들어왔는데 언제 매도해야 되냐.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고 네.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많고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보통 이 귀찮아서 그냥 놔둬버려. 놔두네. 놔둬버려. 예. 그리고 아파트 다 지어질 때까지 아파트 다 지어지고 예. 전세도 돌리고 전세도 바퀴 돌리고 돌리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예. 할 때까지 안 파시는 분들이 뭐 많아요. 수익을 그냥 극대화하는 거지. 왜냐하면 대단하네. 이 재개발 흐름한 집에 있을 때보다 단계가 지나면서 예. 철거가 되고 네. 새 아파트가 되고 예. 하면은 계속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끝까지 안 파는 거죠. 예.
매도 시기 예. 나중에 본인이 이제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됐을 때 네네네. 이제 전세 그만 돌리고 파는 거죠. 아. 그런 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 나는 예. 성격이 조금 급하고 네.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고 네. 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은 오르면 팔면 됩니다. 이 매도 시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은 이제 2년 지나야지 일반 가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2년 지나서 추이를 지켜보다가 네. 내가 어느 정도 올랐다. 이 정도면 내가 수익에 만족한다. 그러면 팔아야죠. 그게 바로 매도 시기입니다. 예. 아, 내가 원하는 적정 가격을 설정해 줘야겠네요. 예. 사시가 나면은 판다. 관처가 나면 판다. 오. 뭔가 큰 이벤트가 있으면 판다라고 하는데 네네. 요즘 같은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네. 그런 이벤트가 나도 네. 시세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상승장일 때는 네. 그런 이벤트가 없어도 오를 경우가 많아. 아. 아무 이벤트가 없는데도 오를 네. 경우가 많아. 어. 그래서 그걸 다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켜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양도세. 엄청 복잡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양도세는 심지어는 세무사님들도 양도세 상담을 하기 꺼려할 정도로 복잡해요. 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양도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네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굉장히 간단한 것만 네. 기초적인 것만 기초적인 것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조금 안 좋은 댓글도 달렸어.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네. 주의해야 될 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자, 재개발 입주권을 사시는 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네네. 내가 이 집을 사기 때문에 예. 2년 지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주택이기 때문에. 예. 아닙니다. 비과세 못 받습니다. 아. 이 입주권이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예, 예. 이 입주권은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오. 예, 내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 돼요. 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오. 비과세가 안 되고 예. 다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도 일반 가세로 전환이 안 돼. 예. 무조건 60%거든요. 네네. 1년 이내는 70%, 예. 1년 이상이면 60%거든요. 네네. 2년이 지나도 60%야. 예. 그런데 재개발 입주권은 2년 지나면 일반 가세로는 바뀝니다. 네. 예.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네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예. 자,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파는 거는 주의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돈만 잘 받으면 돼요. 아, 돈을 잘 받아야 돼. 예, 돈만 잘 받으면 돼. 잔금만 잘 받으면 돼요. 잔금만 잘 받으면 자, 된다. 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거는 내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무엇보다도 내 물건을 잘 알고 있고 네네.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 낸지 예.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의해야 될 게 별로 없어. 이 사람이 계약을 잘 지켜서 예. 그냥 따박따박 입금되는지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잘 입금되는지 네. 그것만 챙기시면 되지. 매수할 때가 중요하죠. 과연 이 입주권이 정말 입주권이 나오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사람 영위가 맞는지 그렇지. 이 사람 다른 거는 안 들고 있는지 네. 챙길 게 엄청 많습니다. 매수는. 그러네요. 근데 그 매도는 별로 없어요. 그 조합에도 물어봐야 되고 은행 승계도 뭐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대신 이제 대신. 한 가지 이제 예. 은행 승계. 예. 내가 지금 이주비 대출 받았다. 네. 그러면 이 매수자가 들고 가야지. 안 들고 가고 도망가 버리면. 대출한 거. 네, 대출한 거 빨리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확실하게 넘길 수 확실하게. 있도록 그러네요. 그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는 돈만 잘 받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 재개발 구역들 보면 부지가 큰 마트들이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협의 속도가 느린가요? 거제 이 구역도 태극마트가 많이 늦게 보상을 많이 받고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큰 마트가 있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 시 장단점, 유의할 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지마다 큰 마트 이렇게 있는가 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아니고 좀 큰 마트 이런 걸 말하는 그렇습니다. 자, 이 부지가 크면은 네네. 부지가 크든 넓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 한 명이면 네네. 재개발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쪼개지 않은 이상은 예. 잘게 쪼개지 않은 이상은 네네. 내가 그 부지에 그러니까 그 땅과 주택이 아무리 커도 그 주인이 한 사람이면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예. 그 주택 면적이 크면은 예. 1+1까지는 가능하죠. 오, 그런데 그러네. 예. 보통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평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억울해하거든. 왜냐면 네. 저 옆집 사람도 네. 내보다 훨씬 작은 거 들고 있는데 네네. 저 사람도 입주권 한 개. 예. 나는 엄청나게 큰 땅을 들고 있는데도 입주권 한 개. 예. 그럼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지. 협의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 부지가 크면 좀 힘들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 자 협상하기가 어려운 게 네, 네. 보통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교회, 절 협상이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교회, 절 협상은 어려워.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단체도 있죠. 유치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어렵네. 협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 보통 이제 교회나 절 같은 경우는 네. 대체 부지를 뭐 제공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뭐 새로 지어주거나 아. 구역 밖으로 빼서 좀 더 좋게. 이 땅을 우리가 사서 조합해서 땅을 마련해서 예. 여기에 새로 좋게 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하고 하는데 네네. 보통 이 종교단체가 어렵습니다. 마트보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저 구역을 사고 싶다 네. 했을 때 저 구역에는 마트도 있고 네. 교회도 있고 예. 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 저 보상이 어렵겠구나. 예, 예. 이 재개발이 오래 걸리겠구나. 아, 느려지겠다. 느려지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보통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과할 게 뭐냐? 네. 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들이 예, 예. 내가 만약에 네. 대단지, 그러니까 네. 보통 뭐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는 네네. 대단지의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싶다 했을 네. 때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웬만하면 다 있어, 거기에. 아, 거기 다 있지. 예, 다 있어. 뭐 다 있지. 교회, 뭐 절 다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네네. 다 그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 예. 지레 겁먹고 내 투자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여기에 또 틀려질 수 있겠네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어떤 조합은 네네. 협상을 아예 안 하는 조합도 있어요. 아. 협상을 아예 안 하는데 어떻게 예. 하냐? 예. 용역을 줘버려. 이주 관리 용역, 네. 이주 촉진 용역. 음. 보통 거면 막 조끼 입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아, 무서운 분들인데. 그런 무서운 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뭐 가가지고 뭐 약간 뭐 안 좋은 말도 하고 막 하는데 예, 예. 그렇게 용역을 줘버리고 네. 빠져버리는 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조합도 있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얼마 원하시냐 협의하자 합의하자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원하는 조합도 있고 아, 또는 또 있습니까? 제가 썼던 방법인데 투트랙이 있습니다. 투트랙이요. 앞에서는 협의하고 예. 뒤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뒤에서는 소장 적어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변호사 쪼아가지고 빨리 판결받게 해라 빨리 강제 집행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예. 앞으로는 협상하고 정말로 또 이렇게 잘 다 보듬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되면 예. 그분들하고 서로 윈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윈윈이 되는 거고 예. 그분들도 조금 챙겨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조합도 빨리 해결되니까 좋고 좋지. 그래 윈윈 되는데 예.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내 간평이 얼마인데 예. 얼마 달라 더 내놔라.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투트랙이네요. 투트랙.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예. 법적 대응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죠. 항상 생각해야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은 아닌데 요게 조금 논란이 된 이야기입니다. 댓글인데 이분 롯데캐슬 레전드 투자하는 거 보고 그냥 믿거함. 야, 요거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믿고 한다는 말인지 믿고 그런다는 말인지 상당히 헷갈렸는데 크크라든가 투자하는 거 보고라는 어감을 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감을 봐서 이분은 믿고 그런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타님이 조금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다. 맞나요? 제가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네네. 저희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네. 제가 이제 레전드에 거주하고 있다, 레전드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오픈을 많이 하는 바람에 네네.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아닌데 네. 외부에서 뭐 네. 실전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예. 저 채널은 예. 레전드 띄운다, 레전드 팔아먹으려고 한다. 예. 뭐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이 기회에 네. 한번 그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예. 자, 첫 번째 제가 띄운다고 띄어지겠습니까? 레전드가. 예전에 실전에 예. 개모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엄청 글을 많이 쓰고 레전드를 많이 띄었어.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레전드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오를 오를 시기였고 시기에, 예. 그 시기에 맞게 예. 그렇게 오른 거지 예. 개인이 글을 쓴다고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맞죠? 개인이 예. 글을 쓰고 예. 또 일개 유튜브가 예. 레전드를 띄어서 가격이 오를 거면 예. 얼마나 돈 벌기가 쉽습니까? 정말 쉽죠. 아무거나 사놓고 그래. 글 쓰고 예. 유튜브 해가 띄우고 하면 가격이 오를 거면 정말 돈 벌기가 쉽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네네. 레전드를 띄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예. 재밌게 하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레전드를 띄운다기보다는 예. 약간 자학에 가까운 오히려 많이 까고 있습니다. 까고 있죠. 예. 예. 또 사람들이 또 예. 레전드 주민들이 저한테 까지 마라 왜 자꾸 까냐 레전드 띄워도 모자랄 판에 까냐 예. 하는데 제가 또 깐들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은 예. 결국 시장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띄우든 언급을 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똑똑하더라고. 예, 그래서 네.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앞으로도 예. 주차장을 가면 예. 또 레전드 비교할 건데 그냥 재미로 그냥 네. 흘려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띄우는 것도 아니잖아, 주차장은. 예, 그렇습니다. 예. 레전드가 예. 이분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소위 말해서 많이 까였어요. 네. 그 목골 고바이에 막 언덕 심하고 고바이에 네. 그 완전 뭐 오르겠냐. 네. 저 투자하는 사람들 바보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런데 레전드 분양가가 예. 84 타입이 3억 3천에서 3억 6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게 10억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예. 100B 타입은 네. 분양가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게 12억 넘게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300%가 넘어요. 예, 예. 어마어마한 수익이지. 어마어마하죠. 요즘 아파트들, 분양하는 아파트들 예. 전부 다 7억, 8억, 9억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8억 분양 받아가지고 네. 300% 수익을 얻으려면 아, 24억, 25억이 돼야 돼. 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건. 그래서 레전드, 이분 레전드 내가 투자한다고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레전드 같은 수익을 보기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앞으로 절대감 이런 수익이 안 날 거냐? 네네네. 하나는 이제 모든 기회를 다 놓쳤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도 아니죠. 예. 기회는 많고 네. 지금도 네. 레전드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시면 네네. 계속 공부하고 저희 채널을 보시면 네. 그런 투자처를 볼 수 있는 눈을 네.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3년, 4년 전부터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네네. 아마 지금쯤은 예. 고수가 돼 있을 보수가 되겠네요.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채널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준히 같이 시청하면서 예. 또 좋은 날을 같이 맞이하면 예.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 조회수는 적지만 요즘 상담이 약간 줄어들어서 광고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할타님 만나서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나 그리고 뭐 매수 매물 뭐 이런 상담도 다 받을 거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푹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